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머스크를 숭배하라. 자동차 탑9 시총 합쳐도 테슬라가 많다. 환상적인 날이다.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2010년 6월 29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뒤 내놓은 소감이다. 당시 39세였던 머스크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기업 공개를 통해 상장하는 것은 성인이 돼 데뷔하는 것처럼 큰 의미가 있다며 뉴욕 맨해튼 나스닥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당시 주당 17달러로 상장한 테슬라는 첫날 41%의 상승을 기록했다. 그로부터 10여 년의 시간이 흐르고 머스크는 새로운 변곡점에 서 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에서 대형 우량주 중심의 S&P 500 지수 편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스타트업에서 어엿한 업계 대표 주자 인정받은 셈이다. 테슬라는 재수 끝에 21일 S&P 500 지수에 편입된다. S&P 500 편입을 앞둔 18일 테슬라의 주가는 전날보다 5.96% 오른 69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사상 최고치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 지수 펀드 운용기관들이 테슬라 주식을 사들여야 하는 상황에 바이 테슬라에 동력이 붙었다. 머스크로서는 다시 한번 환상적인 날이라고 외칠 만한 상황이다. S&P 500 지수 편입은 머스크에게 무한 질주했던 2020년의 활용 점정이다. 1. 하루 강아지에서 진격의 거인으로. 테슬라의 시작은 미약했다. 나스닥 상장 첫날 테슬라는 공식 입장을 통해 우리에겐 숙제가 많다며 몸을 낮췄다. 전기차 실제 양산까지는 갈 길이 멀었기 때문이다. 고질병과도 같았던 생산에도 숨통이 튀었다. 올해 테슬라 미국 공장은 대표 차량인 모델 3과 모델 Y 생산량을 40만 대에서 50만 대, 중국 공장은 25만 대에서 40만 대로 늘렸다. 내년엔 전기 트럭에도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던진다. 놀라운 건 시가총액이다. 테슬라를 두고 범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룻강아지로 취급하던 기존 자동차 업체가 왜소해 보일 정도다. 시총이 이를 증명한다. 올해 주가 고공행진에 힘입어 테슬라의 시총은 지난 14일자 6,065억 달러를 기록했다. 자동차 업체 시총 1위였던 도요타는 지난 7월 추월한 지 오래다. 당시 상황을 두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익명의 테슬라 관계자를 인용해 온라인 상거래의 아마존이 오프라인 마트의 최강자 월마트를 뛰어넘은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반년도 지나지 않아 가속이 붙은 테슬라의 질주는 무서울 정도다. 도요타뿐 아니라 전 세계 굴지의 자동차 기업 9곳의 시총을 합해도 테슬라에 못 미친다. 지난 18일 폭스바겐, 닛산 현대, 제너럴 모터스, 포드, 혼다, 피아트 크라이슬러, 푸조를 모두 합쳐도 원화로는 약 672조 원에 불과하다. 같은 날 테슬라의 시총인 6,587억 달러보다 52조 원이 적다. 2. 미국 2위 부자 머스크, 7형제의 아버지로 아들 부자. 테슬라와 함께 머스크의 자산도 무럭무럭 자랐다. 21 현재 머스크는 미국에선 아마존 창업자 겸 CEO인 제프 베조스에 이어 2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통틀어선 명품 대기업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의 베르나르 아르노에 이어 세 번째로 돈이 많은 사람이다. 이들 중 머스크의 올해 재산 상승세는 단연 톱이다. 포브스는 19일, 머스크는 올해에만 100억 달러를 더 벌어들였다며 올해 자산 증식률로만 보면 머스크가 전 세계 통틀어 1위라고 전했다.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텍사스주로 이주하는 것도 공식화했다. 개인적으로도 겹경사를 맞았다. 3번의 이혼을 통해 얻은 6명의 아들을 키우고 있는 그는 지난 5월 또 등남했다. 파트너인 뮤지션 그라임스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면서다. 아들 이름을 XACA12라고 지어 화제가 됐다. 막내 아들에 대한 우주적인 장명은 그의 우주에 대한 열정을 드러낸다. 화성에 인간의 거주지를 건설하겠다며 화성을 점령하라는 구호를 즐기는 그는 민간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에도 공을 들여왔고 올해는 잊을 수 없는 성과를 얻었다. 스페이스X는 민간 우주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5월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곤 발사에 성공했다. 이 우주선은 8월 초 해상을 통한 지구 귀환에 성공했다. 3. 머스크를 숭배하라. 2021년에도 머스크의 질주는 계속될까? 머스크 본인도 지난 1일 테슬라 주식은 수플레 신세라는 요지의 이메일을 테슬라 직원들에게 보냈다.
수플레는 계란, 밀가루, 설탕 등 기본 재료만 갖고 구워내는 디저트로 폭신폭신하지만 한순간에 주저앉아버린다.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테슬라의 현재 주가가 사상 누각일 수 있음을 스스로 경고한 셈이다. 머스크가 생각하는 최대 과제는 비용 절감과 수익성 개선이다. 머스크는 이메일에서 테슬라의 실제 수익성은 지난 1년 동안 1%에 불과했다며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시장은 머스크에겐 여전히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 특히 젊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머스크는 꽤나 높은 인기를 구가한다. CNBC의 인기 경제 분석가인 짐 크레이머는 지난 18일 투자자들은 종교처럼 테슬라와 머스크를 숭배한다며 아마존을 사용한다고 베조스를 숭배하지는 않는데 머스크는 이들에게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크레이머는 내년에도 머스크에 대한 숭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투자 역시 전망이 밝다고 덧붙였다. 크레이머는 머스크에 대해 한때 쇼맨십이 충만한 인물이라며 다소 박한 평가를 했던 인물이다. 그런 그조차 숭배의 대상으로 꼽고 있는 머스크에게 2021년은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테슬라 관련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안전보고서 맹점. 오토파일럿 사고율 실제론 더 높다. 가장 진보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알려진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고 보고서의 집계 방식에 문제가 있고 실제 사고 빈도는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테슬라가 공개하는 오토파일럿의 사고 빈도는 도심이 아닌 고속도로 데이터가 대부분이라 신빙성이 높지 않으며 운전자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을 작동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오토파일럿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 중 하나로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 레벨 2 수준의 운전자 보조 기능이다. 운전자는 상시 전방을 주시해야 하며 시스템이 요청할 시 즉시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의 안전성을 보강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 분기 사고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보고서는 오토파일럿을 활성 비활성화한 상태로 나눠 사고당 주행거리의 평균을 공개한다. 테슬라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2분기를 기준으로 오토파일럿 활성화 시 평균 453만 마일마다 한 건의 사고가 났지만 2020년 3분기엔 459만 마일당 한 건으로 사고 빈도가 소폭 줄어들었다. 반면 오토파일럿 비활성화 시 평균치는 올 2분기에 227만 마일당 한 건, 3분기에는 242만 마일당 한 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오토파일럿을 작동했을 때 사고율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1. 테슬라 집계 방식 정확하지 않아. 도심에선 150% 더 위험. 그러나 지난 10월 포브스의 취재 결과 이 데이터는 눈속임에 가깝고 오토파일럿의 실제 사고 빈도는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포브스는 오토파일럿이 주로 고속도로에서 사용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속도로는 도심에 비해 운행 환경이 단순해 사고 발생 횟수가 훨씬 적다. 미국에서 고속도로의 사망률은 도심 도로에서 사망률보다 3배 정도 낮다. MIT의 연구에 따르면 오토파일럿 사용량의 94%는 고속도로 주행이다. 오토파일럿을 작동했을 때 데이터는 94%의 고속도로 주행 데이터와 6%의 도심 주행 데이터가 합쳐진 것이라 사고율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반면 오토파일럿을 작동하지 않았을 때의 데이터는 60%의 도심 주행과 40%의 고속도로 주행이 합쳐진 데이터라 상대적으로 사고 빈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매체는 이 같은 편차를 고려해 테슬라의 사고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다. 그 결과 고속도로 주행 시 사고율이 515만 마일에 한 번으로 더 낮아졌지만 도심의 사고율은 훨씬 높게 나타났다. 도심에서 오토파일럿 이용 시 170만 마일에 한 번꼴로 사고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테슬라 측의 결과보다 150% 높은 사고율이다. 이어 위 방식으로 2018년 3분기부터 매분기마다 고속도로 주행만 비교한 결과 주사용처인 고속도로에서도 오토파일럿을 비활성화하는 게 사고율이 더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오토파일럿을 작동했을 때 사고 빈도가 더 낮았던 분기는 9개 분기 중 2개뿐이었다. 2. 엉뚱한 수치와 비교하는 테슬라. 자료 요청에는 묵묵부답. 테슬라는 매번 보고서의 말미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조사에 따르면 전체 자율주행차
충돌은 47만 9천 마일마다 발생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자율주행차가 이에 비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브스는 그러나 이 수치가 테슬라의 사고 빈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엉뚱한 수치라는 입장이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수치는 경찰 보고서에서 파생된 것이며 테슬라의 사고 횟수와 비교해 안전성을 따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수치라는 것이다. 포브스는 더 정밀한 분석을 위해 테슬라의 정확한 도심과 고속도로별 주행 데이터를 요청했으나 테슬라 측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전했다. 최근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10월 말 미국 최대 소비자 전문지 컨슈머 리포트가 진행한 주요 브랜드 ADAS 성능 테스트에서 GM 캐딜락에 탑재된 슈퍼크루즈보다 낮은 점수를 받으며 2위로 밀려난 적이 있다. 니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미래 엔터테인먼트 중심엔 스마트카, 중국 전기차 기업 니오 등이 전기차 시장 이끌 것. 앞으로 스마트 자동차가 스마트폰 시대를 대체할 것이다. 스마트 자동차가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힘을 받는 기업이 중국에 가장 많다. 중국 경제 금융 관련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21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 경제와 투자 전망을 주제로 일반에 공개된 세계 지식 포럼 특별 웨비나에서 내년 유망 투자처로 중국 전기자동차 기업을 꼽았다. 중국 스마트 자동차 스타트업 3총사로 꼽히는 니오 샤오펑, 리오토 등 전기자동차 기업들이 내년 중국 증시에서도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에 따른 것이다. 안 교수는 자동차는 지금은 교통수단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스마트폰과 같은 스마트 디바이스가 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 간 관계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스마트 자동차 시장에서 선도 기업이 중국 기업인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스마트차 업체인 니오 주가는 연초에 비해 지난 11월 270% 넘게 상승했다며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 자동차 점유율은 4%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스마트 자동차를 포함해 중국 기업에 투자해야 할 이유로 중국이 보유한 핵심 기술과 방대한 소비 시장을 꼽았다. 중국 정부가 최근 내놓은 14차 5개년 계획이 기술력 향상, 밸류체인 현대화, 디지털 경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만큼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중국 정부가 발표한 쌍순환 정책은 그동안 지속되어왔던 글로벌 분업 생산 체계 대신 핵심 기술을 통해 지식 재산권을 확보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안 교수는 중국이 과거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다면 미래에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바탕으로 기술 수출 국가가 되겠다는 것이라며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와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겠다는 보관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핵심 기술 확보 경쟁에서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고 안 교수는 분석했다. 그는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에 등록된 특허 건수로는 2013년부터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지만 핵심 기술 특허는 미국이 앞섰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핵심 기술 특허에서도 중국이 미국을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인구 14억 명을 바탕으로 한 중국 소비 시장이다. 방대한 소비 시장이 뒷받침하고 있는 만큼 상품화가 가능한 실험이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는 지난 11월 11일 광군제 때 하루 만에 우리 돈으로 약 80조 원 넘는 매출 실적을 거뒀다. 이는 한국 내 모든 백화점의 연간 매출을 합한 것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이미 중국 내 전자상거래 규모가 세계 10대 시장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크다고 안 교수는 설명한다. 안 교수는 중국은 이 같은 방대한 시장이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2에서 3년 만에 성장의 유니콘 기업이 되고 있다며 벤처기업들이 시장을 기반으로 짧은 기간에 이익 균형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내년 투자 전략을 수립할 때 물가 상승에 대한 고려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 교수의 내년 중국 투자 전망을 담은 이번 웨비나는 세계 지식 포럼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애플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카 2021년 3분기 중 공개될까? 예상보다 2년 이상 빨라. 애플이 오랜 시간 준비하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이
2021년 3분기 중 공개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당초 2023년 이후로 예상했던 시장의 기대보다 2년 이상 빠른 것이다. 맥루머스는 20일 대만의 이코노믹 데일리 뉴스를 인용한 기사에서 현재 애플이 개발 중인 전기자동차 애플카가 내년 3분기에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대만 제조업체의 관계자들은 이르면 애플이 내년 2분기 중 애플카의 부품 생산을 준비하고 있으며 애플이 캘리포니아에서 수십 대의 프로토타입 차량을 은밀히 테스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자율주행차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여러 차례 나왔다. 애플은 2017년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국으로부터 자율주행 차량 시험 주행 허가증을 취득했으며 당시 라이다 장비를 장착한 넥서스 SUV가 도로에 나타난 사진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 9일 대만 IT 전문 매체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애플은 대만의 파운드리 기업 TSMC와 자율주행차에 탑재될 인공지능 칩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설계는 애플이, 생산은 TSMC가 담당한다. 아울러 애플이 칩 이외의 자동차 전자제품 공급업체와 예비 협력 협상을 진행 중이며 미국 내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도 알려졌다. 애플이 요구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가격이나 기타 세부 사항을 요청하는 단계라는 것이다. 자동차 전자제품 부품업체들은 애플카가 테슬라 모델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업체가 몇 년 전부터 신차를 발표한다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할 때 공개 시기와 출시 시기는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애플이 개발하는 것이 완성형 애플카인지 자율주행 시스템인지는 확실치 않다. 디지타임스는 애플이 자체 자동차인 애플카를 만드는 것보다 자율주행차 칩 개발을 통해 다른 완성차 업체에 애플의 자율주행 생태계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애플은 2014년 프로젝트 타이탄이란 이름으로 자율주행차 개발에 나섰다. 내부 의견 충돌로 프로젝트의 차질이 빚어지면서 2016년 인력을 정리하고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로 방향을 틀었으나 애플이 2018년 버그필드 테슬라 수석 엔지니어링 부사장을 영입하는 등 전문가를 연이어 스카우트하면서 애플카 제작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 바 있다.